그래서 저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야 금매를 잡을 수 있다. 금매들 가격에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그렇게 애를 다 써도 안 팔리는 건 결국에는 가격이다. 네. 이거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질은 가격이었다. 맞습니다. 아니 가격을 낮춰서 팔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네.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깎으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직장인입니다. 강남으로 이사 갔고요. 질문 받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님이십니다. 대치대디 작가님 모시고 현실적인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제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강남으로 이사 갔고요. 질문 받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길죠. 줄여서 직강남이라고 했는데요. 네. 저자 대치대디라고 합니다. 갈아타기 하려고 나무도 심고 새집도 달고 통풍도 걸릴 뻔했던 사람이고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실행하면서 겪었던 실제 생생한 후기를 책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익남님 질문 받으러 왔습니다. 질문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네네네네. 책에서.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목처럼 직장인이 이제 강남에서 산다는 게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갈아타기를 그럼 몇 번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한 뭐 몇 번의 갈아타기를 통해서 결국 들어가신 건가요? 제가 갈아타기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에? 네. 그럼 집 2번 사고 바로 강남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투자금이 되게 많았나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집을 마련한 게 네. 청약으로 마련을 하게 돼서 네. 그게 되게 운이 좋았죠. 그리고 22년도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미국이 막 자이언트 맞아요. 스텝하면서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락장에 갈아타야 된다던데 이 얘기를 듣고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와이프랑 뭐 얘기를 몇 번 나누기는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던 중에 저 직장에서 저랑 동갑인 모 팀장님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남에 자기가 이사를 간다면서 제 앞에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퇴근길이 좀 뭐랄까 우울했어요.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막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그렇게 여보한테 말하지 않았냐. 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와이프 얘기 들을 때는 전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딸 초등 입학하면 이제 이사 안 가고 대학 갈 때까지 키워도 되고 학원 보낼 수 있는 뭐 학군지로 가야 한다고 계속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 비교심, 질투심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기 때 누가 간다더라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좀 확 와닿아서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 그게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건 주식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은 어쨌든 가서 내가 집을 팔려고 한다, 뭐 집을 사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뭐 그 별것도 아닌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네. 그 부동산 문을 여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 23년 뭐 이때는 정말 집값이 뭐 하락하는 수준이 아니고 막 완전 급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집값 뭐 이게 뭐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빠진다 뭐 이제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나게 돌 때였는데 그때 그걸 옮긴다 이렇게 마음 먹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락장 때 뭐 그런 거 걱정은 안 됐어요. 그때 강동 지역이 네. 제가 원래 살던 곳이 강동이었는데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한다 뭐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되게 당연히 떨어질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강동 고덕 이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감정은 약간
놀랍다. 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 저기도 떨어지는구나. 네. 그런데 여기는 더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책 제목처럼 직장인인데 사실 강남으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이거 내용처럼 갈아타기를 해서 가셨을 것 같은데 그 갈아탄다는 게 사실 그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미묘한 시기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그 갈아타기 할 때는 어떤 시장 분위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하락장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냥 헤드라인이 다 폭락, 뭐 여보 어떻게, 뭐 이런 되게 무서운 여보 헤드라인들이. 우리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어. 뭐 이런 기사들이 근데 그게 제 동네인 거예요. 네. 그 뉴스가.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좀 이럴 때 한번 가볼까? 왜냐하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하락장이 뭐 좋다, 갈아타기 기회다 이런 거를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니 실제로 뉴스를 봤는데 반등 시작, 막 이런 뉴스가 뜨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도 가볼까 하면서 직접 강남이나 뭐 송파, 강남 3구 네. 부동산들을 가보니까 다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강남은 분위기 지금 반전됐다. 이거 다 바닥 찍고 다 올라와서 좋은 가격 매물은 지금 다 쓸어가고 매물도 얼마 없다. 이미 호가가 뭐 1억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만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지역은 강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고. 네네네.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때 부동산 저희 아파트 톡방이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와 어떻게 저 가격에 팔고 가냐 이러면서 막 화를 엄청 저도 화를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포심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더 벌어지겠다. 이런 그 버스가 떠나는데 나 저거를 타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싸게 팔더라도 지금 강남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 집을 싸게 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었고요. 네. 너무 손님이 안 오고 집이 잘 안 팔리니까 네. 그 동생이 한번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네. 그 동생한테 집이 너무 안 팔린다. 손님도 많이 안 오고 네. 다 하소연을 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형 그러면 내가 매수자인 척 한번 손님인 척 전화를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자주 연락을 하던 그 사장님이 있거든요. 네. 저층 매력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네. 그 사장님한테 그럼 전화를 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저는 이제 조용히 숨을 참고 그러고 듣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제가 뭐 여기 관심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매물 소개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이 로얄동 로얄층이 뭐 있는데 이게 가격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 다른 아파트 거기도 평수는 조금 작은데 거기가 이것도 가격이 괜찮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동생이 물어봤죠. 사장님 근데 네이버 매물 보니까 이 저층집 요거 하나 있던데 요거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거는 사지 마. 사지 말라고. 안 돼. 네. 그거 사면 호구된다. 그거 진짜 그 갈아타려고 지금 내놓은 집이라서 네. 가격 깎아줄 수도 없고 그거는 내가 1,000만 원도 못 빼준다. 네. 다른 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 그 집은 근데 제가 구조만 보여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여주는 집. 보여주는 집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장님을 너무 믿었거든요. 제일 믿던 사장님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를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잠실이나 이런 쪽에 매물을 보러 가면 그런 집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이 집은 제가 구조만 보여줄게요. 다른 집은 세입자 있으니까 어려운데 이 집은 잘 보여줘요. 이러면서 봤던 집들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집주인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거든요. 주말에 바쁜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요. 네.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걸 겪다 보니까 가격을 내려야겠다. 더 뿌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많이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가격도 엄청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격을 낮추는 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좀 그래도 조금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막 노력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노력도 아마 대치대리님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매도 전략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가격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난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거 비싸게 팔고 싶은데 네. 왜 뭐 아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들 뻔한 소리 한다.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다. 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일단 집 청소를 진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당근에 내놔서 버리고요. 네. 그리고 창문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의 그 회심의 전략 하나가 나무 심는 거였거든요. 나무 심기. 네. 네. 나무가 딱 울창하게 앞에 정원뷰가 펼쳐져 있으면 반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부러 제가 해가 잘 뜨는 시간에 데려와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층인데 해도 잘 들어오네? 네. 그리고 저 앞에 뷰도 예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무를 한 번 심고 근데 그게 쓰러져서 또 한 번 더 심고 근데 그 나무들이 너무 무슨 회초리 같아서 한 번 더 심고 3번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도저히 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새집을 거기다 달았거든요. 나무에다가 새집을 달았다고요? 네네네. 네. 그 새집을 달아서 좀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네. 부부가 오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서 네. 이렇게 새도 놀러 오고 약간 동화 속 그 집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죠. 그럼 그거 실제로 좀 먹히던가요? 오신 분들이? 그게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어린 아이가 와서 본 거예요. 그 새집을. 그 새 집을 네. 보고는 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그 부부들도 좋아하고 부동산 사장님도 막 되게 좋아하고 팔릴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집이 팔려야 저희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이 안 팔리니까 그분들도 저희 집을 못 샀죠. 뭐 자세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부동산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그분들도 갈아타려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그렇게 애를 다 써도 안 팔리는 건 결국에는 가격이다. 네. 이거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질은 가격이었다. 맞습니다. 나는 다르다. 뭐 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매수자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나도 이제 팔고 갈아타려고 하면 결국에는 나도 이걸 어느 정도 좀 비싸게 팔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거 사러 가는데 여기서 내가 깎아준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게 이제 저도 되게 그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아니 가격을 낮춰서 팔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네.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깎으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철저히 그냥 나의 생각인 거예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싼 걸 좋아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 집주인이 팔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집을 못 사고 이런 사정까지 봐주질 않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진짜 알바노입니다. 아니 그 너희들 뭐 집 팔아서 이사 가든 말든. 뭐 내가 무슨 그래서 내가 비싸게 사주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갈아타기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죠. 피를 흘려야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 원래 생각했던 가격이랑 네. 매매가랑 뭐 한 얼마나 차이 났어요? 원래 내놨던 가격하고 네. 최종 저의 그 매도가하고는 거의 7, 8천 정도 차이가 7, 8천 정도. 네네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네. 쉽지 않은데 금액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안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또 워낙 또 하락기이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러 가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전에 계속 알아보러 다녔죠. 왜냐하면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네. 이제 후보군을 계속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그때는 또 내가 또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을 왜 그 다른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는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매를 알아보러 다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매를 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거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금매를 사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이 사장님들이 금매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압구정 현대 64평이 60억에 나왔어요. 매물로. 이게 6월에 127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60억이면 뭐 반값도 더 할인될
된 가격인 거죠. 이거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신 조건이 당장 내일 현찰로 입금해줘. 그리고 대출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뭐 네. 이런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이면 뭐 거의 손흥민 선수 정도 돼야 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매가 와도 우리는 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내 집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야 금매를 잡을 수 있다. 금매들 가격에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반포 임장을 갔을 때 네. 시세보다 1억이 싼 매물을 만난 거예요. 이거 완전 로얄동 로얄층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매물보다 1억이 싸니까 근데 이 매물은 RR이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최소한 2억은 더 싼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못 샀어요. 왜냐하면 집을 못 팔아서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을 네. 못 팔아서. 그럼요. 그래서 금매를 모두가 잡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 금매를 잡을 준비가 됐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7, 8천 싸게 팔고 2억 싸게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맞죠? 네네네. 근데 대부분 내 거를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는 또 싸게 사고 싶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죠. 기회를 놓치더라. 그 마음을 버리기가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그때는 좀 하락장에 막 급락을 하고 있었던 시기니까 좀 이왕 사는 거 좀 가격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소위 말하는 내고를 해서 좀 깎아보려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조금 그때 이런 거 해보니까 좀 잘 되더라. 이거는 내가 생각보다 내고 하려고 했던 그 전략이 안 먹히더라.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이것도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고 전략은 집주인한테 칭찬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단점을 지적하라고 하시던데 이게 저도 집주인이었잖아요. 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익남님이 네. 집주인인 거예요. 그 부익남님 집을 사려고 네. 광수하고 네. 영식이가 왔어요. 네. 먼저 이제 광수가 집을 보러 온 거예요. 부익남님 제가 이 집을 봤는데 인테리어도 좀 너무 올드하고 저 얼룩 있는데 저거 누수 자국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층이 2층이면은 너무 낮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한 3천 정도는 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광수가 네. 되게 무표정으로 그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식이가 들어옵니다. 네. 와, 부익남님 제가 진짜 평소에 너무 팬인데 와, 영광입니다. 우리 집인지 알고 온 거네. 중개사가 네. 여기 부익남님 집이다. 이 기운이 좋은 집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층도 제가 원래 저층 좋아해요. 네. 저층만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한 달 전에 잡코인에 그 비자금만 안 넣었어도 이거 진짜 바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딱 그 비자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모자라다. 네, 그게 조금 모자라서 진짜 죄송한데 제가 다른 거 다 맞춰드릴 테니까 네. 3천만 어떻게 좀 내고 안 될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네. 둘 다 3천을 깎아달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어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파실 거예요? 저는 웃돈 주는 사람한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역시. 근데 사실 웬만한 분들은 그 말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맞습니다. 말을 그렇게 잘.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 보러 갔을 때 막 찬장 막 열어봐. 막 냉장고 열면서 왜 이래? 하면서 막 집을 볼 때부터 별로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왜 왔지? 하는 사람한테 안 파는 경우 꽤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저였습니다. 많은 경험하셨네요. 네, 매수자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참 너무 힘들 때였어요. 이 매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보, 진짜 내일 오는 이 손님까지만 보여주고 포기하자. 여기 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손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번째로 보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여기 저층 여기 뭐 누수 역류되는 건 없니? 뭐 벌레 많지 않니? 여기 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네. 뭐 이런 걸 골랐냐는 식으로 되게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진짜 나 오늘 그냥 포기다. 이 사람들까지 하고 이 사람들 가면 나는 이제 그냥 안 한다. 했는데 그분들이 매수 콜을 저한테 준 거예요. 네. 내가 사겠다. 어. 근데 1,000만 원만 깎아줘라. 네네. 제가 깎아줬을까요? 안 깎아줬어요? 그럼요. 아. 왜냐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네. 네. 근데 저희 집을 되게 마음에 들어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새 집을 달았더니 새 집이 너무 이쁘고 뭐 앞에 뷰도 예쁘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도가 안 돼서 저희 네. 집을 못 샀던 못 그분들이 샀지만. 만약에 1,000만 원을 깎아달라 했으면 저는 당연히 깎아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 되게 개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그게 뭐 주식이나 다른 코인 이런 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 제목처럼 결국에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갔다는 거는 강남에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살 때도 결국에는 좀 깎아서 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금매 물건을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주고 사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깎은 건지 깎았다면은 어떻게 깎으셨는지 그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을 때 가격이 시세보다 한 5천 정도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눈이 확 돈 거죠. 네. 와,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네. 무조건 사야 돼 하고는 와이프랑 딸을 데리고 막 갔어요, 부동산으로.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경상도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싸게 사고 싶었죠. 네. 근데 그 선뜻 저도 속으로 얼마를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걸 망설이면서 말을 못했는데 그때 공동 중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컨택했던 다른 사장님이 이 물건 갖고 있는 사장님 그 경상도 남자분한테 3천을 깎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경상도 사장님이 엄청나게 화를 냈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사고 싶은데 제가 좀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좀 했어요. 막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조금 깎였죠. 이렇게 계속 저의 자금 사정을 막 절절히 얘기하면서 조금만 좀 내고를 해주셔라 하니까 1,000만 원이 깎였고 그러다가 저희 딸이 같이 그때 있었는데 경상도 사장님께서 손녀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움직이셔서 네. 1,000만 원을 더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총 7천만 원을 싸게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말을 얼마나 그 마지막에 좀 감정을 잘 건드리는 멘트를 하느냐, 그리고 좀 말을 좀 이쁘게 하느냐. 맞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네.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자기 말투가 어떤지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고 네. 이 녹화에서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고 막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잘 싸게 샀다. 네. 그러면 결국에 옮겨 보니까 그러니까 강동에 살다가 강남 가니까 좋아요? 좋은가요? 뭐 생각했던 만큼 좋은가요? 일단은 그냥 이건 진짜 솔직한 마음인데 강남에 산다는 게 전 워낙 여기를 오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뤘다는 거에 성취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이면에는 여기서 제가 전문직도 아닌 직장인으로서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뭔가 또 기가 죽어요. 제 차가 되게 오래된 차인데 이걸 타면은 또 우리 애 기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아빠 직업을 물어보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근데 다들 의사일 것 같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뭐 변호사 뭐 이런 전문직일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근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저 혼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아마. 저 집에는 아빠가 직장인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 혼자 괜히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학군지다 보니까 아이의 그 학원비가 더 지출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저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네. 저기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거주하면서 뭐 느꼈던 그 동네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어쨌든 아까 말한 학원이 잘 돼 있다. 학원이 많으니까 선택지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취향이나 수준에 맞는 학원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온 곳이 그 여학생들 많이 키우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친구들 관계가 뭐 한 3-4명만 같이 놀다 보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맞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친구들이 일단 초등학교에 많으니까 좀 더 자기랑 잘 맞는 친구들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사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그게 저는 그런 곳을 찾아서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이사를 안 갈 생각으로 여기를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대출 규제가 있든 뭐 아니면 진짜 뭐 막말로 집값이 떨어지든 네.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10년 넘게 애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쨌든 갈아타기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되게 안정된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가격도 좀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때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만약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 그 하락기 때 옮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제 특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합니다. 네.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정신 승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안 옮겼으면 막 정신 승리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서울 신축이고 또 30평대니까 아, 여기 애 키우기 너무 좋지 뭐. 네. 아, 안 갔어도 괜찮아. 여기 잘 키우다가 그 어차피 저기 뭐 강남 이런 데 가면 전문직들 투성이고 네. 나는 직장인인데 안 가는 게 좋아. 이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옮겼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자기 합리화를 또 하는 거죠. 사실은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구축으로 왔고 20평대로 왔으니까 당연히 집 컨디션은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정신 승리를. 나는 근데 강남 왔잖아. 그리고 가격도 좀 더 올랐잖아. 이렇게 막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일들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데 너무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다 보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신 승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값이 좀 상승한 거, 회복한 것 대비 이번에 옮겨 타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은 좀 차이가 좀 나나요? 그렇죠. 더 오르긴 했죠. 그런데 그런데 결과 이게 좀 잘 옮긴 거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 보죠? 근데 이제 세금이 네.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세금도 네네네. 걱정되니까. 이제 또 세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또 새로운 고민들이 또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강남 가격대들이 막 전고점을 다 뚫고 막 회복해서 막 오히려 막 좀 상승세가 막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어지는 마음은 안 들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매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거든요. 특히 강남권에서 지금 매물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 매도자들의 심리는 지금 어떨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번 사니까 이제 안 팔고 싶은 마음이 크세요? 오르면 그래도 좀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일단은 매물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을 한 채만 가져라 라고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세를 주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 살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주인들은 에이 뭐 그냥 살지.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살지 뭐. 집값이 오르면 근데 이거 팔고 어딜 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 심리는 제 생각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팔아야 되는 진짜 급한 상황이 있지만 않으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군지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10년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미 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또 매물이 학군지는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팔 것 같다. 그렇죠. 정말 급하게 뭐 세금 문제가 급하다거나 아니면 대출금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나도 조금 지금보다 더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즘 고민인 게 뭐 하락해가지고 가격이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올라가고 이미 막 전고점을 뚫은 거를 사고 싶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복잡한 마음이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6억 대출 제한 나오고 네. 그 규제 발표 이후에 되게 거래량이 떨어졌잖아요. 사람들 매수 심리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기 전 매수 심리가 그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627 대책 나오기 전까지가 100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그 지수를 보면 50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잖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저는 이럴 때 부동산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물도 많이 없고 거래량도 떨어졌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가 지금 딱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부동산 그냥 가서 얘기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지금 바로 뭐 집을 팔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요. 그냥 가서 칭찬하면서 뭐 사장님 브리핑을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물개박수 치고 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듣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손님 이러고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매가 뜨면 연락도 받고 하는 거죠. 근데 불장에 다니면 사장님들 바빠서 돈 없으면 얘기도 잘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억 이상으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은 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원래 6억 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억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좀 시장이 좀 죽어 있는데 일단 좀 쉬어볼까? 일단 명절 전 추석 전에 좀 추석 지나고 그리고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대출 제한이 걸려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응일 때 좀 부지런히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규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출 6억 이상으로 마음껏 받아가세요. 제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집주인들은 호가를 또 올리죠. 이런 규제나 악재가 떠서 사람들이 망설일 때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 내가 뭐 용건도 없는데 가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한번 가보시면 그 뉴스나 그냥 수도권, 서울 부동산 이렇게 통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에 가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아타기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제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집을 팔고 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부동산에 좀 가보셔라. 네, 그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 동네 분위기도 좀 알 겸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매수자들이 얼마나 좀 뭐 수요가 많은지도 한번 알 겸 해서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약간 좀 진정돼 있는 분위기일 때 다녀야지 불장되면 또 아예 뭐 상대도 안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럼요. 사장님이 이제 돈 있냐고 물어보죠. 아. 막말로. 얼마 있어요? 네, 물어봐. 돈 있어요? 집 아. 팔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바쁘시기도 하고. 그럼요. 그때는. 네. 그러면 이제 또 갈아타기를 성공하신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또 돈을 또 이렇게 확 벌어보면 사실 그 누구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되게 주의 깊게 되고 또 여기에 또 관심도가 또 가장 높은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트렌드나 뭐 특징 같은 거는 뭐로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전한 선택지에 사람들이 몰려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6월 강남 3구 매수자 10명 중에 7명이 기존 집 한 돈으로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3구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서울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강남, 서초, 송파가 43%까지 올라왔어요. 더 똘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단순하게 지역별로 갭이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더 벌어져요. 인지도 높은 대장 아파트에만 훨씬 더 쏠림 현상이 심해졌어요. 고덕 같은 경우만 봐도요. 그라시움하고 베네루체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어요. 이게 왜냐면 그라시움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뭐 고덕하면 그라시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로 돈을 더 줘도 여기를 사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 안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이랑 못난이 매물의 갭도 또 벌어집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계속 갭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영화 시장이 요즘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 귀멸의 칼날 이번에 개봉한 거 엄청 잘 나가거든요. 이거 왜냐? 검증된 콘텐츠니까. 이미 그 전작인 무한열차 재밌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영화관을 가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요즘 결혼정보회사 매출이 엄청 높아졌어요. 혼인율이 떨어지는데 왜 높아지냐? 왜냐하면 실패한 결혼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 이혼 콘텐츠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이혼 뭐 위기에 있는 가정들. 이 따지고 보면 뭐 결혼 생활 유지 못한 어떤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검증된 이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선택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 프리미엄이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렌드는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에서 그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돼서 좀 평범한 사람을 망친다. 뭐 이런 문장이 전 조금 인상에 남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장은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어디선가 짤로 본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장이 엄청 사람들의 공감을 받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게 포장하려고 해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오늘 저도 부익남 나온다고 네. 자켓도 입고 사실은 새로 옷을 사려고 했어요. 이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데 예의를 차리고 가야지 좀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게 좀 더 꾸며서 나오려고 한 거죠. 제가 좀 웃긴 거예요. 제 모습이. 책에는 제가 그런 말을 쓰면서 최대한 솔직하려고 애썼다 했는데 좀 그냥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예의를 갖춘 거 입고 오자. 네. 근데 제 집에 있는 티셔츠들이 다 목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나마 덜 늘어난 네. 티셔츠여가지고 이걸 입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막 한 번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청약이라는 운이 되게 많이 따랐던 사람인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모쏠이 더 어리고 경험 없는 막 모쏠들한테 연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나의 사례를 되게 좀 더 과장하고 포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지금 그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러 막 더 과장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특히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딱 정해주고 여기를 가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또 사람들은 주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듣긴 들어야죠. 그런데 너무 남의 말만 듣다 보면 그게 나를 놓치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내 안의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굳이 강남 안 가도 돼. 그럼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당연히 뭐 강남에 간다고 행복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꼭 강남에 가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있다면 그걸 부정하지 말고 조금 인정하고 그거에 따른 실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내면에 그 욕망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을 하고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전학시키긴 싫으니까 제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결정을 한번 이미 내렸다면 본인이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되고 힘들면 그거는 뭐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자책도 많이 했거든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을 믿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상황과 욕망 이런 것들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내가 가장 잘 알고 남이 인생을 살아줄 수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이게 살다 보면은 항상 뭐 내 탓보다는 좀 남 탓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과의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충분히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좀 불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게 요즘 세태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그걸 가지고 내 어떤 인생 플랜을 짤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남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 책에서 또 다룬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경험을 또 남겨놓으신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대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